여자는 늙어도 자식들이 불러대지만 여편네 벗어나면 찬밥 되는 게 남자야. 황혼 이혼 남의 일인 줄 알았지? 안녕하세요. 책 읽는 오로라입니다. 앞에서 본문 내용을 살짝 읽어봤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상상이 되실까요? 오늘 준비한 작품은 이춘혜 작가님의 단편소설 하얀 독백입니다. 이 작품은 이춘혜 작가님의 소설집인 미인은 과속하지 않는다에 실려있는 10편의 작품 중 하나로 펴낸 곳은 다차원북스입니다. 작가님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아래 더보기를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컨베이어 벨트가 고달픈 신음소리를 토해낸다. 파란 여행 가방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미끄러져 내려온다. 가방은 곧 난간을 때리고 개걸음을 치기 시작한다. 경아는 온 힘을 모아 가방 손잡이를 잡아당긴다. 한 달 동안 그녀를 버티게 해준 가방은 제법 도도하다. 몸이 휘청거리며 벨트가 움직이는 쪽으로 끌려갈 기세다. 어머 소리를 내지르며 얼른 손을 뗀다. 옆에 서 있는 남자가 가방을 끌어내려 바닥에 놓는다. 경아는 고개를 숙이는 것으로 고마움을 표시한다. 좀 전의 상황을 말해주듯 몸은 축축히 젖어 있고 재킷은 한쪽으로 쏠려 있다. 경아는 재킷을 벗어 카트에 올리고 휴지를 꺼내 얼굴을 찍어낸다. 형민이 있었더라면 그런 번거로운 일 따위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공항 대합실은 몹시 분주하다. 그 많은 인파 중에 맞아줄 사람이 없다는 게 경아는 서글프다. 마중을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한 섭섭함이 아니다. 남편의 마음이 멀어진 때문이다. 한 달 동안 놀다 왔으면 됐지. 마음을 다독인다. 애써 무심한 표정을 지으려 하지만 눈이 군중 속을 파고든다. 이내 긴 한숨이 새어나온다. 고개도 금방 풀이 죽는다. 경아는 상실감을 억누르며 가족들이 귀국할 때 이용하는 오른쪽 통로로 걸어 나온다. 여남은 걸음쯤 옮겼을 것이다. 급하게 발을 옮기는 남자의 다리에 시선이 모아진다. 구두와 바지가 매우 익숙하다. 고개가 스프링처럼 튀어 올라간다. 형민이 손을 흔들어 보인다. 얼굴이 해쓱하다. 경아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라도 한 듯 종종 걸음을 친다. 형민도 성큼성큼 다가온다. 그는 가방을 끌어가며 경아 어깨를 토닥거린다. 자칫하면 엇갈릴 뻔했다. 이제 막 도착해서 달려온 거야. 잘 지냈어? 목소리에 힘이 빠져 있다. 눈빛도 유순하고 호의적이다. 신변에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경아는 알아차린다. 형민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는다. 예전 같으면 가장 인상 깊은 곳은 어디인지, 음식은 어땠는지 많은 질문을 했을 터였다. 경아는 금방 시무룩해진다. 좀 전에 느낀 호의적인 눈빛은 그녀 욕구에 의한 최면이었다고 자조한다. 그림자가 맥없이 늘어진다. 바깥으로 통하는 자동문이 스르르 열린다. 머리카락이 제멋대로 흐트러진다. 발가벗은 나무들이 오돌오돌 떨고 있다. 몸이 움츠러든다. 경아는 재킷 속에 몸을 꿰어 넣는다.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더니. 들릴 듯 말 듯 말한다. 형민에게서 나온 말이 확실하다면 둘 중 하나일 것이다. 뒤늦게 아내의 소중함을 깨달았거나 내연녀와 불가피하게 헤어졌거나. 형민에게 여자가 생긴 것은 2년이 넘었다. 여러 정황을 통해 그가 청춘 사업에 돌입했다는 것을 경아는 눈치챘다. 그는 집에서도 휴대폰을 끼고 살았다. 문자 지우는 걸 노동처럼 여기던 그가 운전을 하면서까지 즉시 지우는 것도 애인 있음 광고 행위였다. 경아는 가끔 암시를 줬다. 당신 얼굴에 여자 생겼다고 써 있는 거 알아? 휴대폰 다루는 것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어. 화장실까지 들고 다니는데 그거 모르면 바보지. 집이 넓은 것도 그가 은밀한 행동을 하기에 좋은 조건이었다.
서로의 거리가 먼 방에서 전화를 하는 것으로 감쪽같이 경아를 따돌렸다. 패밀리룸에 휴대폰을 놓아두고 잠자리에 드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경아의 거룩한 수면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한 고요한 밤 작전이었다. 휴대폰 사용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선심이야? 머리하고는. 당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한 곳이 훔쳐보는 사람도 안전하다는 거 몰라? 형민이 깊은 잠에 빠진 시각, 경아는 소리를 죽이고 일어나 패밀리룸으로 갔다. 휴대폰을 열었다. 여자의 전화번호는 액정 화면 위에 요염하게 누워 있었다.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문자 일부가 노출되어 있었다. 영원한 내 사랑, 잘 자요. Love you. Love you. 형민이 주술처럼 사용하는 단어였다. 누구든 사용할 수 있는 거라지만 우리는 한 몸이요 하는 것 같아 불쾌했다. 가슴은 벌써 용두질을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여자의 신분을 의뢰해본 경아는 주소가 목포로 되어 있는 것에 고개를 갸우뚱했다. 서울에 또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건가? 서울에서 만나는 흔적이 더 많았는데? 의문은 금방 풀어졌다. 여자의 아이들이 서울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여자가 서울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다는 것과 학력이 중졸이며 성형 중독자라는 것, 그녀 남편에게도 내연녀가 있으며 그들 부부가 각방을 쓴 지 20년이 넘었다는 것, 그리고 남편 전화번호는 물론 친정 족보까지 줄줄이 딸려 나왔다. 며칠 뒤 형민은 인사불성이 되어 들어왔다. 장작불에 집어던져도 모를 지경이었다. 그런 중에도 휴대폰은 패밀리룸에 잘 모셔두고 잠자리에 들었다. 무의식 세계로까지 길들여진 치밀함이었다. 경아는 눈을 흘기며 패밀리룸으로 들어갔다. 휴대폰을 들고 금강산까지라도 다녀올 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팔아먹고도 시침이 떼면 잃어버린 줄 알겠지. 경아는 긴장을 하며 휴대폰을 열었다. 좀 전에 1시간 넘게 통화한 것과 하루 동안 30번이나 문자를 보낸 것에 너무 놀랐다. 돌대가리, 방심한 거야. 나를 무시한 거야. 청소라도 잘 해놓을 일이지. 경아가 형민을 가장해 문자를 보내려는데 띠디딕 문자가 들어왔다. 도착하셨어요? 전화로 하자더니 벌써 벗었는데. 세상에, 툭하면 중요한 프로젝트 있다며 서재 출입 금지 명령을 내리더니 폰섹스 프로젝트였어? 몰래 전화하려는 속셈인 줄만 알았더니. 경아는 아주 적나라하게 문자를 보냈다. 당신 몸속 깊숙이 들어가고 싶어. 여우가 들락거려서 전화를 못하겠네. 금방 답이 날아들었다. 미칠 것 같아요. 떨어져 사는 건 고통이야. Love you. 경아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눈앞에서 정사라도 버리는 것 같았다. 심장은 대책 없이 툭탁거리고 목에서는 괴성이 터져나올 기세였다. 답을 하려고 자판을 두들겨 댔지만 글씨가 갈팡질팡하며 튀어다녔다. 쓰고 지우고를 반복하고 있는데 또 문자가 들어왔다. 너무 흥분했나 봐요. 문자도 못 보낼 만큼 당신 셈은 넘쳐나는데. 경아는 가까스로 문장을 완성했다. 맞아. 녀석이 너무 화가 났나 봐. 목이 탄다. 잘 자. Love you. 든자리 난자리 찾을 정도로 소중한 사람이 누굴까? 당신밖에 또 누가 있겠어. 당신이 없으니까 적적했다는 거지. 바람이 사물에 부딪히는 소리와 자동차 소리가 매우 시끄럽다. 싸한 바람이 쉼없이 얼굴을 때린다. 두 사람 사이에 조금 어색한 침묵이 흐른다. 잠시 뒤 리무진 버스가 다가온다. 형민이 짐칸에 가방을 넣는 사이 경아는 셋째 줄 창가에 자리를 잡는다. 짐을 놓고 돌아서는 형민에게 손을 들어 보인다. 한동안 침묵이 흐른다. 얼마쯤 지났을까?
형민이 손을 잡는다. 당신한테 미안한 일이 있어. 경아는 가슴을 졸인다. 수많은 생각이 들락거린다. 여자 관계를 털어놓으려는 건 아닐까?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어. 이혼해줘. 입술이 마른 이파리처럼 바삭거린다. 대출 이자랑 지유 학비 보내고 당신 통장에 100만 원 넣었어. 나머지는 나중에 넣을게. 진행되는 일이 한 건만 해결돼도 평생 먹고 살 수 있다며 자신만만해 했던 게 한 달 전 일이었다. 경아는 도깨비 장난 같다는 생각을 하며 다음 말을 기다린다.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동안 믿고 있던 일이 틀어져 버렸어. 내가 그렇게 무능한 사람인 줄 몰랐어. 그래도 가장인데 당신하고 애들한테 너무 미안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 오기 전에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 더 이상은 안 되더라고. 경아는 한숨을 푹 쉰다. 몸이 순식간에 풀어져 버린다. 서 있는 상태에서 말을 들었다면 풀썩 주저앉았을 것이다. 차라리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다며 이혼을 요구하는 게 나을 것 같았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그토록 절박함을 느낀 적이 없었다. 그는 평소 금전에 대한 언급을 금기시했었다. 혹여 사정을 물으면 생활비 갖다 주는데 뭐가 궁금하냐며 면박을 주곤 했었다. 경아가 이곳이 바로 천국이요 하고 있을 때 그는 지옥불을 넘나들었다는 얘기였다. 수치심이 온몸을 동여맨다. 그동안의 경비는 한 달 생활비에 해당된 것이었다. 형민이 눈물을 닦아낸다. 5손가락을 펴고 엄지와 장지를 동시에 사용해 두 눈을 훔치는 것은 그의 특별한 버릇이다. 결혼생활 30년 동안 간혹 눈물을 보이기도 했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눈물을 보인 적은 없었다. 카드 결제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바빠서 입금을 못했다는 핑계를 댔을 것이다. 그가 눈물을 훔치는 시간은 여느 때보다 길다. 경아는 숙연하다. 살아오면서 남편이 그렇게 안쓰러운 적이 있었던가. 미안하고 죄스럽다. 그러나 잠시뿐 그런 상황에서까지 여자를 끼고 다닌 게 화가 난다. 자신은 그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만 같다. 이 사람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 것일까? 언제까지 모른 척해야 현명한 것일까? 버스 안에는 오랜 비행시간에 지친 사람들이 약속처럼 눈을 감고 있다. 형민이 무슨 말을 하려고 입을 뗀다. 경아가 손을 툭 친다. 알량한 자존심이 사람들의 귀를 먼저 의식한 것이다. 그런 마음을 알아차린 것인지 버스에서 할 얘기가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것인지 형민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는다. 휘청거리는 가로수만이 두 사람의 모습을 대변할 뿐 깊고 어두운 침묵이 흘러내린다. 경아는 그동안 꺼두었던 휴대폰을 연다. 지리산 화가로부터 문자가 들어와 있다. 산골바람은 아직 겨울인데 복수초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경아는 지리산에 다녀온 이래 2번의 계절이 바뀌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형민이 일을 핑계대고 목포에 가던 날 경아도 지리산으로 여행을 떠났다. 경아는 숙소에 짐을 풀고 산책에 나섰다. 어느 집 돌담 사이 들국화보다 더 작은 곽꽃 한 송이가 앙증맞게 피어 있었다. 경아는 호기심 많은 아이처럼 사뿐거리며 사진을 찍어댔다. 지나가던 안악이 말했다. 뭐하러 그런 걸 찍어요? 저 위 화가집에는 천지 사방이 꽃인데. 경아는 그녀가 일러준 대로 길을 따라 올라갔다.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청자 조각으로 모자이크 지붕을 한 흙집이 나타났다. 50살쯤 되어 보이는 화가가 정원과 연결된 낮은 언덕에서 들국화를 따고 있었다. 경아는 인사도 잊은 채 눈을 희번덕거리고 서 있었다. 곧 큰 꽃을 가운데 두고 양쪽 꽃송이가 점점 작아지며 대칭을 이룬 하늘을 향해 속꽃을 다 드러낸 용담을 발견했다. 신부 화관으로도 손색이 없을 것 같았다.
어머, 영락없이 일부러 만든 면류관이네. 신기해라. 어쩜 이렇게 예쁠까? 화가가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요? 하는 표정으로 웃어 보였다. 화가는 다시 꽃을 따기 시작했다. 경아는 가둬두었던 말들을 질서 없이 풀어놓았다. 어쩜 가슴 한구석에 갇혀있던 말들이 우울한 세상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쳤는지도 모른다. 파사 튜더 정원이 따로 없다. 정말 이것 좀 봐. 할미꽃도 있고 초롱꽃도 있고 메발톱도 있고 가을이라 이파리만 남았구나. 봄에는 너무 보기 좋았겠다. 마른 이파리만 보고도 경아가 알 수 있는 꽃들은 많았다. 경아는 쉬지 않고 말을 했다. 화가가 들어주기를 바라지도 않았고 혼잣말을 하는 것이 부끄럽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 어머나, 객국도 있고 섬페랭이도 있구나. 정말 예쁘게 피었다. 이렇게 꽃을 키우면서 살아야 사람 사는 맛이 나지. 이건 뭐야? 노루귀잖아? 이른 봄에 피는 건데. 강아지처럼 폴짝거리며 쉴 새 없이 말을 하는, 혼자 묻고 혼자 대답하는 게 천진스러울 정도였다. 성품이 참 맑은 분이시네요. 야생화도 많이 알고 계시고. 화가의 얼굴에 무척 재미있는 여자구나 하고 쓰여 있었다. 야생화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할미꽃하고 풍로초를 특별히 좋아해요. 베란다에서 길러보니까 풍로초는 그런대로 견디던데 할미꽃은 잘 안 되더라고요. 색깔도 안 나고. 야생화는 암만 대접을 잘 해줘도 자연을 떠나 사는 건 좋아하지 않아요. 저건 한 뿌리씩 심었는데 3, 40개씩 꽃대가 올라왔는걸요. 내년 봄에는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요? 정말 환상이겠다. 화가는 하던 일을 거두고 말했다. 괜찮으시다면 국화차나 한잔 하시지요. 정말이세요? 경아에게 경계심이라곤 보이지 않았다. 거실에 들어선 경아는 또 한 번 놀랐다. 낡은 빨래판과 도마 등 나무 소재에 갈색 스테인을 바르고 돌가루에 청동을 부식시켜 완성한 미술품들이 벽면을 메우고 있었던 것이다. 쓸모없는 물건들이 고고한 미술품으로 환생을 한 것 같았다. 부식한 동과 나무가 만들어낸 청록의 조화는 천년세월 저 건너편까지 허물어 버렸다. 선생님 작품은 단아하고 기품이 있어 보여요. 물건들도 하나같이 예사롭지 않고. 버려진 것들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쓸만한 게 많아요. 그런 것들과 생명체를 대하는 것처럼 대화하면서 작업을 하지요. 선생님이 꽃을 보고 혼잣말을 하신 것처럼. 경아는 Y자형 다상 앞에 앉았다. 다상의 V자 부분 속은 좁고 길었으며 나무 껍질로 채워져 있었다. 거친 질감의 다기와 받침들이 다상 위에 조화롭게 놓여 있었다. 화가는 마른 국화 세 송이를 수구에 넣고 끓인 물로 헹궈냈다. 그 물로 다시 찻잔을 헹구고 수구에 새 물을 부었다. 국화는 금방 생기를 되찾으며 통통 살이 올랐다. 국화 향이 안개처럼 퍼져나갔다. 이런 집을 지으려면 얼마 정도 예상해야 되나요? 전원주택을 짓고 싶어서 현지 답사 겸 내려왔거든요. 가능하면 섬진강이 보이는 곳으로요. 자재값이 많이 올랐다던데 확실한 건 알아보고 말씀드릴게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경비가 적게 드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야생화는 제가 분양해 드릴게요. 경아는 환하게 웃으면서 고맙다고 말했다. 내년까지 일이 풀리지 않으면 내려와 살아야지 생각했다. 모든 것은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경아는 여행에서 돌아올 때마다 느꼈던 안온함을 느끼지 못한다. 거실 중앙에 걸려있는 두 사람의 사랑을 상징하는 추상화마저 철퍼덕 쓰러질 것 같다. 경아는 여행 가방을 던져놓고 소파에 몸을 기댄다.
잠이 든 것도 아닌데 형민이 옆에 앉는 것도 의식하지 못한다. 한참 후 장기침 소리에 몸을 일으킨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희망적으로 얘기하던 사람이 왜 그래? 형민은 입을 앙다물고 마룻바닥만 내려다본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경아는 더 이상 인내하는 걸 포기한다. 눈을 감는 것으로 무시해버린다. 그가 입을 연다. 설계를 할 때는 우리 제품을 넣었는데 단체장이 압력을 넣었나 봐. 아랫사람들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지. 시장이 비자금 조성하는데 아주 노련하대. 친환경 우수 제품이라 정부에서도 추천을 하는데 질이 떨어진다는 핑계나 대고. 설계도에 명시한 것을 계약처럼 여기는 건 오랜 관습 같은 것이었다. 형민은 큰 건을 잡은 것에 고무되어 경아에게 여행을 권했었다. 경아는 일이 성사된 뒤에 가겠다고 했지만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는 조지 버나드 쇼의 말까지 인용하며 항공권을 예약해줬었다. 외도에 대한 보상이기도 자유롭게 여자를 만나려는 속셈이기도 했다. 그렇다고 그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여행을 떠난 건 아니었다. 곁에서 속을 끓이느니 지친 심신이라도 지키자는 것이었다. 불면증과 위장장애, 신경쇠약 등의 질병들이 신체 일부를 갉아먹고 있었다. 그 공사 말고도 성사될 게 많다면서 왜 그렇게 절망적으로 말하는 건데? 회사 그만두기로 했어. 경아는 멍하니 형민을 쳐다본다. 불안감이 소나기처럼 쏟아져 내린다. 몇 번 일이 틀어지다 보니까 사장은 내 말을 믿지도 않아. 전에도 전직 고관 출신을 채용해 봤는데 한 건도 못하고 나갔대. 나도 거의 1년 동안 실적이 없잖아. 오너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지. 공사 마무리 단계에 제품이 들어가는 거라 시공을 하고도 1, 2년 후에 결제된다는 걸 잘 알 텐데 관급 공사에 재미를 본 사람이라 인내심이 없어. 그건 계약하면 바로바로 입금이 되거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탄생 자체를 축복이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게 원망스러워. 공부를 잘했던 것도 원망스럽고 대기업에서 임원을 했다는 것도 원망스러워. 올라갈 일이 없었으면 떨어질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주변 사람들은 다 잘 나가고 있는데 나만 도태된 것 같아서 너무 힘이 들어. 그가 원망스럽다고 말한 대상은 경아도 잘 알고 있다. 그는 이미 물 건너간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무진장 많은 공을 들였다. 처음 성사되는 일이 다음 공사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던 그는 공사 관계자들이 회식이나 골프 회동을 하면 득달같이 달려가 시중을 들곤 했었다. 그들 주머니에 뇌물을 찔러주고 창부처럼 웃음을 팔았을지도 모른다. 경아의 카드 결제일은 일주일이 지나 있었다. 그러나 마감일을 넘겼다는 압박감보다 그가 자신감을 상실했다는 게 더 겁이 난다. 경아는 숨을 크게 쉬는 것으로 흥분을 가라앉힌다. 당신 나이가 벌써 57이나 되는데 현직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그래요. 사오정 5, 6도 그런 말들이 그냥 나온 건 아니잖아요. 주변 사람 비교하는 것도 그렇지. 당신은 동료들보다 5년 먼저 임원이 됐으니까 먼저 나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지만 희망을 놓을 단계는 아니라고 봐요. 한 번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믿어, 난. 다만 격려가 필요하다고 느꼈을 뿐 좋아서 한 말은 아니다. 형민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진다. 그는 곧 엷은 미소를 머금고 말한다. 맞아. 동기들보다 5년 먼저 임원이 됐었지. 그 생각을 잊어버렸네. 그래, 당신 말대로 또 한 번 기회는 있을 거야. 용기 줘서 고마워. 그가 고마워하는 것마저 경아는 노엽다. 오히려 비굴하게 느껴진다. 경아 입에서 쐐기 박힌 말이 튀어나온다. 지금부터라도 미래에 대한 준비를 좀 하면서 살아요. 그 나이에 하찮은 자격증 하나 없이 일자리 구하는 게 쉬운 일이에요?
욕심만으로 뜻을 이룰 수 있다면 안 되는 게 뭐가 있겠어. 힘만 좋으면 지구를 들어 올릴 수 있다고 믿는 게 바로 당신이야. 이제 현실적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필요하면 집도 내놓고 생활비도 해결하지 못한 거 보면 카드비까지 진 모양인데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말해봐요. 형민은 또 말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까지 자존심을 생각한 것인지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말이 없다. 경아는 답답하고 화가 난다. 침전되어 있던 앙금들이 회오리를 치며 올라온다. 도대체 왜 그렇게 비밀이 많아? 그런 것들이 나를 바보 만든다는 거 몰라? 이러고도 가족이야? 이게 부부냐고. 진작 알았으면 여행이라도 안 갔을 거 아니야. 말하지 않아도 상황이 심각한 거 훤히 보이는데 숨기는 게 말이 되냐고. 당신이 죽기라도 하면 우리 식구는 길거리에 나앉으란 말이야. 당신이 생각한 배려는 나를 속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야. 이런 상황에서 여행까지 다녀왔다면 다들 어떻게 생각하겠어? 형민은 아직도 눈만 내리깔고 있다. 경아는 그런 태도가 밉고 짜증스럽다. 같이 살 생각이 있다면 제발 마음 좀 열어봐. 도대체 빚이 얼마냐고. 목소리가 크고 결연하다. 형민이 힘없이 입을 연다. 경아는 곧 기겁을 하고 만다. 카드와 마이너스 통장으로도 부족해 사채까지 끌어들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법인카드 사용 대금, 차량 렌트비, 영업지원비는 물론 매달 받아온 월급까지 나중에 갚는다는 조건이었다니. 당장 벌이가 없는 상황에서 그 가진 2억 원의 부채와 주택담보대출까지 합하면 너무 버거운 액수였다. 경아는 얻어맞은 사람처럼 멍하다. 형민의 말이 떨어질 때마다 자존심도 함께 떨어져 내린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한테까지 몸값 부풀리면서 허세를 부리고 싶었어? 그게 당신 자존심이야? 나를 허수아비 만들어 놓고 그렇게까지 하는 게 자존심이냐고. 경아가 120평이 넘는 빌라에 산다면 대부분 재벌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했다. 그러나 거대한 빌라에 살고 있는 대가는 혹독했다. 그 혹독한 대가는 전임자가 저질러 놓은 일을 해결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형민이 직장을 그만두면서 시작되었다. 퇴직 당시만 해도 재취업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았다. 경아는 오히려 그를 위로했다. 3년 동안 몸담았던 곳인데 원망하지 맙시다. 그 회사 덕에 애들 유학 보내서 학교 생활 잘하고 있잖아요. 이제부터 회사 직원들과 술자리는 피하는 게 좋겠어요. 당신 위로한답시고 회장님 비방이라도 하면 당신도 거들게 될지 모르잖아. 회사 떠나면서 뒷소리 하는 것보다 비겁한 건 없더라. 회사가 잘 돼야 훗날 손주들한테 할아버지 좋은 회사 다녔다고 자랑할 수 있지. 회사는 퇴출되고 없는데 좋은 회사 다녔다고 으스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나는 여전히 당신 다녔던 회사에 애정을 갖고 의리를 지킬 거예요. 예전처럼 그 회사 제품을 사용할 것이고 흐트러진 물건이 보이면 정리하고. 세상은 결코 만만하지 않았다. 형민은 거의 1년 동안 이력서만 들고 다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건축자재 회사에 들어갔다. 공사 한 건만 성사되면 자체 은행이 필요할 것 같았다. 드디어 큰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며 경아도 그를 격려했다. 주변에 도와줄 사람들 많잖아요. 우선 우리 빌라에 사는 사람들 거의 다 굵직한 건설회사 임원인데다 당신이 다녔던 회사에도 건설 파트가 있고. 형민은 건설에 관련된 지인들을 떠올리며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러나 진흙탕 같은 건설 현장에서 수주를 따내는 건 멍게가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만큼 어려웠다. 잠시 일어서려던 의지를 보이던 형민은 한 달도 되기 전에 흐트러지고 만다. 헬스클럽에서 몸을 다지고 여자와 욕정을 풀고 술을 마시는 것으로 그가 아직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해 보일 뿐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 내려앉은 먹구름이 점점 무겁고 짙어진다. 경아 얼굴에 웃음이 묽어지고 근심은 층을 더한다. 일찍 들어온 형민이 뉴스를 보려고 안방으로 들어온다. 경아는 여러 가지 고민에 빠져 있다. 이대로 방치하다간 둘 다 폐인되겠다. 더 늦기 전에 마음 비우고 시골로 내려가는 게 낫겠어. 뉴스 끝나면 구체적으로 의논해 봐야지. 국회 날치기 통과가 이어지고 분홍색 투피스를 단아하게 차려입은 여자 아나운서가 낭랑하게 말한다. 감사원 감사 결과 관공서 건축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터무니없는 예산을 책정하여 공사비를 부풀리고 뇌물을 수뢰한 혐의입니다. 작년 2월 땡땡시는 설계 당시 사용하기로 한 제품을 누락시키고 가격이 싼 제품을 선정해 차익을 뇌물로 받는 등 관행처럼 여겨온 관공서 건축 비리가 사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를 본 당사자가 항의를 하자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정부가 관공서 비리를 단절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이번 사건에 연루된 시청 관계자들과 건설회사 간의 횡령, 배임 행위 등 많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경아는 파르르 떤다. 알 만큼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모르는 척 넘어가려고 했는데, 독사 같은 울분이 고개를 쳐든다. 남편에 대한 배신감, 여자에 대한 열패감, 자신에 대한 초라함, 분노는 독극물이 되어 전신으로 퍼져나간다. 형민도 분노가 이글거리는 눈으로 TV를 쏘아본다. 경아를 의식하지 않았다면 뭔가를 집어던졌을 것이다. 경아는 감정을 자제하기 위해 패밀리 룸으로 들어간다. 형민의 바지 속에서 휴대폰이 울린다. 직감적으로 그 여자란 걸 알아차린다. 경아는 근엄하게 폴더를 연다. 긴장한 여자 목소리가 들려온다. 뉴스 봤어요? 봤어. 숨을 다스릴 틈도 주지 않고 대답한다. 당황한 여자가 누구 하다가 말을 멈춘다. 내가 누구라는 거 아직도 모르니? 김형민의 정경 부인이라고 해야 되나? 너의 형님 되신다고 해야 하나? 참, 나도 이름이 있지. 이경아. 전화 끊지 말고 내 말 똑똑히 들어. 잘못 걸렸나 봐요. 그렇게 말하기엔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 이름은 최영자, 예명은 최민선. 남편이 S호텔 사장이라는 것과 그 사람 전화번호는 물론 20년 넘게 각방을 써왔다는 것까지. 그동안 내가 말없이 있었던 건 몰라서가 아니라 스스로 정리해 주기를 기다렸던 것뿐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씀? 이게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그 사람이 안방이라도 내어준다던? 니들 유치하게 폰섹스까지 하더구만. 몸 파는 여자가 아니고서야. 여자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한다. 남편의 전화번호까지 알고 있다는데 쉽사리 전화를 끊을 수도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다. 경아는 따발총을 쏘아대듯 울분을 터뜨린다. 그래, 죽도록 사랑했다 치자. 정말로 사랑한다면 일은 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니? 하루에 30번 넘게 문자질하고 전화 한 번 시작하면 1시간도 넘게 해대는데 무슨 일을 하겠어. 일손 놓고 너만 사랑해주면 되는 거야? 너만 좋아해주면 어떤 놈이든 좋은 거냐고. 아무리 막대 먹은 년이라도 상대 배우자에게 지킬 예의는 지켜야지. 나하고 같이 있는 줄 알면서 전화하고 문자질하는 이유가 뭐야? 의도적으로 그런 거였어? 내 말 안 들려? 집에 들어와 있는 줄 알면서 문자 보내고 전화하는 의도가 뭐냐고. 내가 흥분의 절구통이라도 되는 줄 알았니? 너처럼 천박한 물건이 무시해도 될 만큼 바보 천치인 줄 알았냐고. 목소리는 그녀가 낼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다. 날카로운 목소리가 2개의 벽을 넘어 안방에 있는 형민에게 건너간다. 그때서야 여자는 대답을 한다. 방을 따로 쓰신다고 들었어요. 방을 따로 쓰셔?
그게 바로 남자야. 멀쩡한 여편네 곁에 두고 각방을 쓴다느니 별거를 한다느니. 그래, 방을 따로 쓰면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도 되는 거니?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야. 나 이 시간부로 그 사람 버릴 거니까 너도 남편 버려. 죽고 못 사는 사람끼리 같이 한번 살아봐. 그만한 각오 없이 3년이나 끌고 오지 않았을 거 아니야? 분명히 말하는데 그 사람 2번 버림받게 했다가는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명심해. 여보 소리에 경아가 고개를 돌린다. 형민이 겁에 질린 모습으로 경아를 바라보고 서 있다. 얼굴빛은 백열등마저 퍼렇게 물들일 것 같다. 경아는 형민을 쏘아보며 전화기를 내던진다. 웃으면서 말할 때 들었어야지. 그렇게 많이 암시를 줬는데 지금까지 끌고 와? 넘겨 짚은 줄 알았어? 연애질하는 거 광고하고 다니는데 어떤 병신이 몰라. 내가 뒤척거려서 잠을 못 자니까 방을 따로 써? 27년 잘 자던 사람이 왜 갑자기 잠을 못 자? 자리에 누우면 10초도 안 돼서 코 골고 잘만 자면서 잠을 못 자? 이뻐서 붙어 자는 줄 알았어? 코골아대고 냄새나고 잠 한 번 온전하게 못 자면서도 그 잘난 인연 지켜주고 싶었어. 떨어져 자기 시작하면 영원히 남될 것 같아서 죽기 살기로 버텨온 거라고. 나이가 몇인데 입을 맞추냐고? 아침 저녁 입 맞추고 살아온 것도 27년 아니었어? 3년 전부터 왜 갑자기 변했는데? 고녀는 평생 좋을 것 같지? 남편 두고 서방질한 년이 당신만 쳐다보고 살 것 같아? 여보, 여보? 그거 이미 유효기간 끝났으니까 더 이상 부르지 마. 태양이 2개 뜰 수는 없잖아. 매일 닭가슴살에다 계란 2개씩 처먹고 봉사해온 년이나 불러봐. 구박하면 구박한 대로 그 자리에 있는 게 여편낸 줄 알았지? 살아온 세월이 소중해서 참았던 거지 아쉬워서는 아니었어. 당신같이 지저분하고 능력 없는 인간한테 구박받고 살 여자 아니잖아. 나는 그렇다 치자. 아들 나이가 30 넘은 거 잊었니? 곧 시집갈 딸까지 둔 사람이 유부녀랑 노란한 게 말이나 돼? 그 나이 되도록 여자 치마폭에 빠져서 일까지 망친 게 아빠 자격 있는 거냐고. 바람도 여편네 있을 때 바람이지 때국물 질질 흘리고 다녀봐라. 어떤 년이 좋아하나. 여편네 소중한 줄 모르고 미친 짓만 하다가 늙어서 오갈 데 없는 놈들 많더라. 여자는 늙어도 자식들이 불러대지만 여편네 벗어나면 찬밥 되는 게 남자야. 황혼이혼? 남의 일인 줄 알았지? 더 이상 같이 살 생각 없으니까 집은 경매로 넘기고 재산분할 청구 같은 치사한 소리 나오지 않도록 내 집은 잘 챙겨줘. 위자료는 미리 알아서 주는 게 신상에 좋을 거야. 경아는 다시 한번 형민을 쏘아보고 여행 가방이 있는 곳으로 걸어간다. 형민은 후회한다. 1년 전 경아가 미국에서 돌아왔을 때 독한 맘 먹고 끊었어야 했는데 아들 선우가 한 번만 더 바람을 피우면 내 손으로 묻어버리겠다고 했을 때 정리를 했어야 했는데 아니 2달 전 경아가 통화기록 빼오라는 말만 가볍게 넘기지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루 종일 전화기만 들고 사는 자신이 한심스러워서 내가 미친놈이지 하면서도 끊지 못했던 것이다. 최근 3년 동안 그가 병적으로 여자에 몰입한 것은 유전적 요인만이 아니었다. 욕망에 대한 분노이기도 했다. 사회적 실패가 불륜의 나락으로 빠뜨리지 않았을까. 높이 오르고 싶은 욕망은 하늘을 찌르는데 명예와 지위는 아지랑이처럼 맴돌며 다가올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는 늘 사막 한가운데 고립된 사람처럼 외로웠고 고사 직전의 선인장처럼 갈증이 났다. 명예가 떠나면서 주변 사람들도 하나씩 둘씩 멀어져 갔다. 뭔가를 이뤄낼 것으로 믿고 바라보는 가족들도 부담스러웠다. 한 번쯤 기회가 있을 거라는 경아의 격려도 채찍처럼 따가웠다.
하고 싶은 일은 많고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이마저 장벽이 되어 있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며 격려를 해봤지만 그를 대하는 세상은 달랐다. 보란듯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 으스대고 싶었던 욕망도 시간이 지나면서 퇴색되어 갔다. 뭔가를 붙잡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초조함만 심장을 옥죄었다. 생활비도 벌어오지 못한 가장이라는 자괴감이 가족들 앞에서까지 주눅들게 만들었다. 그가 외로움에 떨고 있을 때 그를 잡아준 것은 아내도 자식도 아닌 여자들이었다. 터무니없는 거짓말에도 탄성을 내지르는 여자들 앞에 서면 모든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들의 지식 수준이 높지 않은 것도 키를 한층 키워주었다. 잘못된 정보를 전하기라도 하면 말도 안 된다며 면박을 주는 경아와 달리 여자들은 눈을 반짝거리며 죽혀세웠다. 가령 마그네슘이 나트륨을 몰아내기 때문에 짠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시금치 같은 엽록소가 많은 채소를 먹어야 한다고 말하면 경아는 마그네슘이 아니라 칼륨이지 했지만 여자들은 아는 것도 많다며 띄워주었다. 마늘에 캡사이신이 많다고 해도 고추 속에 알리신이 많다고 해도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고 해도 콜럼부스가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갔다고 해도 감탄을 하며 믿어주었다. 형민은 아스라이 멀어져가는 야망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여자를 취하는 것으로 한을 풀었다. 그들 또한 남편에게 소외당한 존재들이기에 허기진 마음을 잘 채워주었다. 그는 할 수 있는 한 많은 여자를 소유하고 싶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매일 다른 여자를 끌어안고 철늦은 욕망의 노래를 목청껏 부르고 싶었다. 짐승의 포효를 내지르며 비릿한 정액 알갱이를 양껏 쏟아내고 싶었다. 그것은 어느 틈에 중독이 되어 버렸다. 부드러운 여체가 단풍잎처럼 뒤척이면 온몸의 촉수가 꼿꼿이 일어서고 정신이 몽롱해졌다. 꼬냑보다 혼미하게 영혼을 흔들어대는 여자의 살레음, 위태롭게 걸쳐 입은 빛깔 고운 레이스 팬티, 그 모든 것들은 언어의 기능마저 마비시켜 버렸다. 몸속 깊이 쳐들어가고 싶은 본능을 절제하며 전무덤을 핥을 때의 짜릿함, 갓 태어난 송아지를 핥아주는 어미소처럼 애무를 해올 때의 그 짜릿함. 그는 궤도를 탈출한 낡은 열차처럼 휘청거리며 향락에 빠져들었다. 분화비처럼 날아든 여자들을 끌어안으면 값비싼 보물을 움켜쥔 듯 뿌듯했다. 도덕적으로 자유로운 일은 아니었지만 들키지 않으면 비난받을 일은 없었다. 들키지 않을 자신이 있었고 경아는 변함없이 아내의 자리를 지켜줄 것으로 믿었다. 이미 세상에 알려진 몇 번의 외도를 통해 자신만의 노하우를 축적했다고 굳게 믿었다. 3년 동안 탈 없이 지내온 것만 봐도 그랬다. 경아를 무시해서는 아니었다. 간혹 미운정이 들 때도 있었지만 그가 진정 사랑한 사람은 경아였다. 경아를 아내로 맞은 것이 가장 잘한 일이라고 여겼을 만큼 그녀는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흐트러짐 없이 세상을 살아온 자랑스러운 아내이기도 했다. 안정된 생활을 해야 할 나이에 고생을 시키는 게 가슴 아플 때도 많았다. 여자들만이라도 냉정했다면 이런 상황까지 몰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눈을 뜨면 문자를 보내오고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걸어오는 여자들이 아니었다면 하루 30번도 넘게 문자를 보내오는 것이 귀찮게 생각되지 않았던 것은 공허감 때문이었다. 하루 종일 전화만 기다리고 있었던 듯 갖은 멋을 부리고 나와 아양을 떨면 가슴이 따뜻해지며 희열이 느껴졌다. 언제부턴가 소식이 조금 늦어지면 영영 멀어지는 건 아닌지 불안하고 초조했다. 여자를 떠나보내면 그가 갖고 있는 유일한 재산을 잃어버릴 것만 같았다. 물질 공세를 편 것도 아니었다. 고작 쓰는 것이라곤 여자들이 선뜻 낼 수 없는 숙박비 정도가 전부였다.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게 기술이라면 기술이었다. 밸런타인데이에 주는 초콜릿 한 통이, 생일날 주는 꽃 한 송이가
값비싼 선물보다 더 감동을 준다는 것을. 어리석게도 남자들은 큰 선물에 인색하지 않으면서 아내의 사소한 기분 따위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물질 공세를 퍼부은 것은 오히려 여자들이었다. 심지어 속옷까지 사주는 여자들이 있었다. 거래처에서 받았다는 거짓말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었다. 집으로 가져갈 수가 없어서 동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더 많았다. 경아는 가끔 여자 관계에 대한 암시를 보내왔지만 귓전으로 넘겼다. 그는 매일 하이에나처럼 몸을 다졌다. 군살이 떨어져 나간 자리에 포도송이처럼 탱탱한 근육이 달라붙었다. 찬사를 받으면 받을수록 몸은 탄력을 더해갔다. 여자들은 탄탄한 포도송이를 핥으며 눈을 내리감았고 그는 나르시스가 되어 황홀지경에 빠져들었다. 내연녀들의 찬사를 받기 위해 그는 아내를 멀리하며 정력을 아꼈다. 그 나이에 어떻게 그런 몸을, 어떻게 그런 정력을, 그런 말이 듣고 싶었다.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가족들의 영혼을 갉아먹는 행위라는 것을 몰랐던 것이다. 서울에 또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것을 경아가 알지 못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었다. 경아가 꿈꿔온 세상은 늘 형민과 함께였다. 지금 가고 있는 이 길도 그와 함께 가기를 소망했었다. 100가지 중 2가지만 습성이 같았던 그들 두 사람, 그 중 하나가 여행을 하는 것이었다. 형민은 여자에 빠지기 전까지 시간이 허락하면 경아가 원하는 곳 어디든 함께 다녔다. 운전을 할 때도 경아 손을 꼭 잡아주었고 경아는 옆에서 노래를 불러주거나 개그를 하는 것으로 그를 웃게 만들었다. 형민은 우리 나이에 이렇게 웃고 사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좋아했었다. 오랫동안 소망한 꿈이 깨어진 것에, 있어야 할 자리 하나가 상실된 것에 경아는 살이 쏟아지는 아픔을 느낀다. 그러나 흘러간 물이 거슬러 올라갈 수 없듯이 그를 받아들이는 일도 그에게 돌아가는 일도 없을 것이다. 지리산 끝자락 섬진강이 내려다 보이는 터전에 돌집을 짓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가꾸지 않아도 철 따라 피어나는 야생화를 심고 언제든 사랑하는 사람들이 찾아와 머물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할 것이다. 먼 옛날 그녀의 아이들을 기억할 만한 손주가 찾아오면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함께 잔디밭을 뒹굴며 그 시절을 추억할 것이다. 하늘엔 맑고 고운 구름이 총총거리며 흘러간다. 눈부신 햇살을 가르며 새들이 부드득거린다. 아, 나도 새가 되고 싶다. 푸른 하늘을 날고 있는 새처럼 경아도 날갯짓을 하고 싶다. 뽀송뽀송한 날개를 달고 저 푸른 하늘을 힘차게 날아다니는 매가 되고 싶다. 달고 다른 발톱과 무딘 부리는 바위에 짓이겨 뽑아버리고 눈부신 햇살 속을 힘차게 날고 싶다. 경아는 두 팔로 가슴을 감싼다. 그리고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린다. 날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마음껏 저 창공을 누빌 수 있는 날개가 있다면, 멀리 멀리 높이 높이 날 수 있는 날개가 있다면. 경아는 하늘을 쳐다보며 한없이 중얼거린다. 그리고 또 속으로 말한다. 놓아버리면 편안해지는 걸. 진작 이렇게 놓아버릴 걸.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형민이란 존재는 그녀와 상관없는 낯선 타인으로 기억될 것이다. 그때 경아는 말할 것이다. 그는 다만 그녀 곁에 오래 머물렀던 사람일 뿐이라고. 오늘 들으신 이야기는 이춘혜 작가님의 단편소설 하얀 독백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